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0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공지를 좀 드렸듯이 이제는 좀 새로운 종목,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렇게 분석을 좀 할 거고요. 그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3,500원 하락해서 1.5%까지 하락을 했고요. 23만 6천 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임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됐지만 뭐 크게 움직임 없었던 것 같고요. 투자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이 현대차를 좀 많이 팔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기관이 매수세로 이제 현대차를 좀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도 5월 말부터 해서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확실히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이유는 현대차가 이제 이 음운구름을 돌파를 한번 하고 자리를 좀 잡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대자동차 차트가 오랫동안 수렴 구간을 가졌습니다. 원본을 보면서. 자, 이제 수렴 구간을 오랫동안 가졌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저점을 21만 600원에 디뎠고요. 지정을 했고요. 고점은 이제 24만 9천 원에 이렇게 지정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를 처음에 딱 보실 때 이렇게 단기간의 저점, 단기간의 고점을 이렇게 라인을 그어 두시면 참 이 분석하기가 편합니다.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오랫동안 이제 현대차가 별로 재미없게 여기서 움직였었습니다.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그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그때 한번 바짝 올랐죠. 그러고 주가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이 8만 아니죠, 8만이 아니고 21만 1,000원에 저점을 딛고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만 1,000원을 뒤졌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이고요. 그 구간을 이제 더 이상 찍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실히 횡보 구간의 상단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러 번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서 좀 쉽게 뚫고 나가지 못했던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뚫어버리게 된다면 현대자동차는 확실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매일매일 리뷰를 좀 진행할 때 같이 좀 확인을 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의 공매도 잔고를 제가 오늘 이제 보진 않았고 어제 이제 캡처를 좀 해둔 건데, 자, 5월 13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보면 공매도 잔고가 100만 주에서 82만 주로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피크점을 찍었죠. 5월 26일 날 140만 주까지 증가를 했다가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5월 말부터 해서 6월 초에 절반 가까이 공매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환이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감소를 시작한 지 좀 기간이 되었다. 거기다가 차트상으로는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한 지 거의 이제 두세 달이 되어 가는데 충분히 세 달 이상이죠. 지금 거의 한 네 달, 다섯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관심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도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상단 부근에서 계속 뭔가 내려올 듯 하면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21선 기점으로 계속 이제 21선 위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선과 61선, 121선이 좀 모이는 지점에서 뭔가 이제 변곡점을 통해서 한번 뻗어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때문에 해외 증시들이 좀 해외 증시들이 좀 힘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지속되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고 다시 한번 증시에 대해서 안정화를 가지고 불확실성 해소 그런 명분으로 다시 한번 증시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우려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실제로 돈이 오르지 않는다면 주가는 그렇게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테이퍼링 기간이 당겨진다면 좀 이제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MSCI에 대한 6월에 그 리밸런시 아니 그 한국 지수가 한국 그 증권이 증시가 그 선진국 지수로 포함이 된다면 이런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들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있고요. 자,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차트는 수렴 구간을 거의 끝에 도달을 했고 공매도 잔고는 감소를 한 지 이제 거의 일주일, 2주일이 되었고 거의 2분의 1 가량이 줄었죠. 그 다음에 현대 기아의 위상이 달라진다. 처음으로 이제 포드를 제치면서 옛날에 그 현대차는 이제 국산차, 국산으로만 살아난다. 국산으로만 돈을 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가 이제 성패를 가른다고 하는데요. 올 초에 날개도 돋친 듯 팔리던 포드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셧다운이 진행이 되었고 차가 없어서 4월, 5월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부품 공급망을 유지한 현대와 기아차가 석 달 연속 미국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고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현대 기아차를 한번 사본 사람들이 어, 이 만약에 고개를 사로잡았다면 추후에도 이 현대 기아차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쓰던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 그런 큰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 어, 판매량이 이렇게 보이듯이 현대기아차가 17만 4천 대로 네,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포드를 처음으로 역전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실적도 상당히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올해 아주 최고 실적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가 가장 큰 이슈죠. 지금 현대차가 아이오닉 개발을 하고 기아차는 EV6를 개발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변경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 가솔린이나 그 다음에 디젤차에서 전부 이제 이 전기차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자동차가 엄청 많은 거죠. 뭐 향후 10년 내에 모두 바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서서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그 뭐라고 하죠? 판매량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도 스마트폰이 되면서 거의 혁신이 나왔는데요. 지금 자동차가 딱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스마트 자동차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되면서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이거는 현대와 기아차만의 호재는 아니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포함이 되는 호재이긴 하지만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본을 보시면 자, 판매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판매량 증가율이 네, 여기 2020년이 이 주황색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갈수록 계속 증가를 했고 올해는 더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대차가 큰 박스권을 이겨내고 이런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탄다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와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인도네시아와 합작사 설립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신흥국 인도 시장도 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시장도 점령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서 뭐 법인이 이름이 정해지고 합작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이제 미래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증시 따라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저는 증시가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나갈 그런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지금 매수를 해서 계속 가져가야 된다. 뭐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증시가 마지막 파티 한번 할 것 같거든요. 금리 인상 전에. 그래서 마지막 파티 한번 할 때, 그런 대형주 상승을 느끼고, 그때 금리 인상 전에, 현금 확보를 좀 해뒀다가,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이제 주가를 좀 기다리는 그런 관점, 네, 관망하는 관점을 가지는 게 좋다. 저의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자동차는 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전기차로의 그런 전환기고 이미 배터리주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배터리 막 엄청나게 팔릴 거라고 해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현대자동차도 좀 오르긴 했죠. 근데 이제 이 자동차가 판매가 진짜 시작되었다. 네,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확실히 한번 힘을 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계단식 상승에 대한 그 오랫동안의 횡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만큼의 상승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0만 원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현대차도 이렇게 간간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